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학원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2016년도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이번에 8번째 학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원생이에요. 박사과정 2년차 정도의 경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저희 연구실에 많은 컨택 메일과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비슷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국내 대학원에 진학 시 어떤 일을 하며 학위 기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대학원 전반적인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진학의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 그들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의 실질적인 생활과 학위 과정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는 모든 내용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판단에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원을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는 대학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석사를 갈지 박사를 갈지, 혹은 석박 통합과정으로 지나갈지, 혹은 어떤 학과 어떤 전공에 컨택을 해볼지 많은 고민들이 되시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석사와 박사는 본인의 취업 혹은 미래 목표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단순히 전공의 경험을 넓히고 일반적인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석사 과정이 적합할 것 같고요. 국가연구소나 교수님 혹은 이 전공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보고 싶으신 분은 박사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이때 각 학위 과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위 과정을 정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는 학부 연구생이라던가 학점 연계형 인턴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으신 분들의 그런 연구 활동, 경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미리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요. 저 역시도 정부 연구소에서 학점 연계형 인턴을 하는 도중에 대학원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케이스예요. 다음으로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고 확신이 섰을 때 진학할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연구실의 연구원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컨택하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컨택 시에는 연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그 연구실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 그리고 교수님이나 연구실 생활들에 대해서 많은 코멘트를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입학 시험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사실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확신이 들었다면 연구실 컨택은 미리 해둘수록 좋습니다. 또한 조심하세요. 연구실 컨택 시에는 교수님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는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박사과정들의 이메일이 적혀 있어요. 그 박사과정들한테 먼저 컨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교수님한테 보내도 저희 박사과정들이 다 케어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반대로 저희 박사과정한테 컨택을 하셔도 교수님한테는 다 보고가 올라갑니다. 이제는 대학원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대학원에 진학하면 석사는 2년, 박사는 4년, 그리고 한 번에 박사까지 할 수 있는 석박 통합 과정은 최소 5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능력과 주위 환경에 따라서 졸업 연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운도 작용하고 어떤 과정으로 입학하든지 대학원 생활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외부 프로젝트, 펀딩의 개념이죠. 그리고 코스웍, 논문, 취업, 이렇게 4가지가 대학원 생활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보통 공대 대학원은 외부 단체나 기관의 프로젝트, 즉 펀딩을 받아서 인건비로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외부 프로젝트란 일반적인 회사나 단체, 국가에서 새로운 연구과제를 만들고 이 연구과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주로 연구 결과를 원하는 단체에서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풍부한 연구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과제를 공고하게 되는데요.
이 공고에서 선정된 단체에서 혹은 연구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소정의 인건비를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연구 과제들의 연구 주제는 정말 다양합니다. 현 상황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될 수도 있고요, 미래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보통 공대 연구실에서는 국가나 기업의 그런 기술 개발이 주 업무가 되는데요. 보통 이런 기술들은 아직 세상에 없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입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의뢰자는 신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고, 대학원이나 단체의 연구실은 신선한 논문 주제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적인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듯 대학원에 입학한 대학원생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강도의 공부라던가 연구활동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특히 석사 과정의 경우 학위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학위 기간 동안 하나의 프로젝트만 다루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따라서 미리 컨택을 해서 지금 내가 가고 싶은 연구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펀딩을 받아왔는지는 신입생 입장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학위 논문의 주제와 자신의 인건비와 직결된 문제이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우리 대학원생들은 대학생 때처럼 수업을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치러내야 됩니다. 물론 학점도 잘 받아야 되죠. 대학원에서는 이런 과정을 코스웍이라고 부르고, 학위 기간 동안 일정 학점을 수료해야 됩니다. 석사는 보통 한 2년 동안 20학점 내외, 박사는 2년 동안 40학점 내외, 석박 통합 과정은 3년 동안 60학점 내외를 수료해야 되죠. 그리고 코스웍 기간이 끝난 학생들을 수료생들이라고 부릅니다. 저 같은 경우 박사 코스웍이 끝났기 때문에 박사 수료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스웍이 끝난 이후에 졸업을 위해서 코스웍 때 배웠던 과목들을 취합해서 종합시험을 치게 됩니다. 즉, 한 학기만 듣고 그만 공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도 코스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구실에서 정통적으로 수강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선배들이 들어왔던, 그리고 내가 들어야 할 과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커리큘럼처럼. 그래서 신입생 입장에서 많이 고민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이런 코스웍 과정에서 교수님과 함께 조교로 들어가는 수업이 매 학기 추가가 되겠죠. 저희 연구실 경우에 학부 수업은 석사분들이 조교로 나가고, 대학원 수업은 저처럼 코스웍이 끝난 박사과정 학생들이 조교로 나갑니다. 이것 또한 각자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프로젝트와 코스웍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우리 대학원생들은 논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보통 석사 과정들은 졸업을 위한 졸업 논문을, 박사 과정들은 자기의 경력을 쌓기 위한 해외 학회지 논문을 많이들 쓰죠.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자기가 작성하는 논문의 내용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즉 펀딩받은 연구 내용에 대해서 밀접한 주제를 가지고 보통 진행이 되고요. 그 주제들은 아직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은 매번 새로운 일을 해내고 그것을 창작하고 계획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까지 받으려면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할 수가 있지요. 저는 이런 과정들이 대학원생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의 연구에 대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고민해보는 과정이 논문 작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도교수님 혹은 학교 장학금 규칙 때문에 졸업 논문과는 별개로 학술지 심사에 통과한 논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 학술지 논문에 통과한다는 자체가 여러 심사위원들로부터 논문 작성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학교나 지도교수 입장에서도 학생의 역량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프로젝트, 코스웍, 논문을 작성하는 와중에도 우리 대학원생들은 취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즘 석박사 학위를 받아도 취업문이 좁은 거는 학부생들과 마찬가지예요. 취업이 쉽지 않다는 말이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위 과정 동안 정말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를 면접에서 잘 어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인기 분야 대학원 연구실인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주기적으로 리크루팅, 그러니까 인재 채용을 위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재 선점 혹은 스카우트 개념인 거죠. 근데 뭐 리크루팅이 된다 해서 100% 취업 보장은 아니고요. 일종의 가산점 혹은 채용 시 약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1차, 2차 면접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리크루팅에서 뽑힌 대학원생들끼리 만나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취업문이 좁은 거는 거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취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취업을 할 거라면 산학장학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산학장학생이라는 거는 학위 기간 동안 내가 합격한 기업에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이 확정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산장을 뽑을 때 보통 석사는 1기부터 지원을 할 수 있고 박사는 코스웍 수료 이후부터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보통의 학생들이 졸업 시즌이 다 돼서 막 부랴부랴 자소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요. 조금만 미리부터 취업을 준비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또 될 것 같아요. 혹시 떨어지더라도 그간 써왔던 자소서라던가 면접 경험들이 공채에서 도움이 될 테고, 행여나 합격하신다면 대학원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취업 걱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학생이 연구나 논문에 좀 더 집중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는 덤이겠죠. 자, 어떠신가요? 대학원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는 대외 활동, 그리고 각종 허드렛일, 청소, 심부름, 그리고 연구실 행정, 서류 작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참고로 모든 이야기들은 국내 대학원의 이야기며 혹시라도 해외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빡센 생활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대학원이라는 단체의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석사, 박사, 석박통합, 그리고 뭐 특수 전문대학원 이런 과정들의 특징, 그런 각각의 학위 과정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학의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네요. 대학원 이야기들을 하는 영상들을 입학 전까지 좀 보고 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안녕!